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기대감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몇백 퍼센트 대세 상승을 해줬겠죠.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이.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도장세로 가는 상황 속에서 주요 업종 중에 가장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올해 제약바이오 투자 트렌드와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사실 이 지금 행사에 대해 가지고 좀 기대감이 컸었죠. 아무래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빅파마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던가 M&A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발표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용했죠. 그러면서 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는, 오히려 이 행사 기점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된 계약들 중에서 한 7개 중에 4개가 AI 신약 관련된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초에 엔비디아 세계 1위 시가총액 엔비디아와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1위 일라이 릴리가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신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었죠. 지금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구축해 왔겠죠. 그걸 기반으로 AI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더 뛰어난 그런 신약을 개발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독자적인 데이터가 빅파마의 자산이죠. 이거를 AI 신약 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일라이 릴리의 신약, 임상 관련된 데이터가 AI 개발 과정에 쓰여서 이게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AI라고 하는 게 모든 그런 데이터들이 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또 이 AI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반도체 개발이나 아니면 수율 관련된 내용이 좀 비밀이고 그런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도 업무 과정에서 챗GPT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기밀들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파마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빅파마마다 독자적인 데이터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빅파마가 AI 신약 관련된 M&A의 급증이 전망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AI 신약 시장 향후 200조 규모까지 대거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M&A 계약도 많아지고 있겠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이 최대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I 신약 개발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전임상 그리고 후기 임상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는 한 개 신약 개발에
3조 원 이상 소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걸리고 3조 원 이상 걸리는데 이런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FDA 최종 허가 확률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리학적 복잡한 그런 부분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신약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을 발생을 하는 여러 가지 뭐 암액질이라고 하던가 그런 물질들이 있겠죠. 이 물질이 뭔지를 알고 이거를 차단시켜주는 게 치료제 개발의 그런 순서예요. 단백질이 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화학물질이 발생이 되느냐, 이런 안 좋은 DNA 구조가 어떻게 질병을 만들어내느냐,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차단한다라고 하던가 조절을 하는 게 이제 하는 식으로 약물을 설계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몸 안에는 200억 개 이상의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 구조 하나 자체를 밝히는 것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이 굉장히 그런 고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게 지금 그 노하우로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제로 FDA 최종 허가에 성공을 해서 북미 시장에 시판 허가가 나는 게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항암 신약 기준으로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렉나자, 유한양행의 폐암 표적 항암제 렉나자가 항암 신약 쪽에서는 최초 사례였었겠고, 지금 이제 초기 임상부터 그러니까 후보 물질부터 후기 임상까지, 후보 물질부터 후기 임상까지 전부 다 이 FDA의 전 과정을 다 이제 그 구축해가지고 전부 다 개발을 한 거는 이제 또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최초 사례였겠죠. 렉나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후기 임상은 진행을 하지 않았죠. 유한양행 측이 이제 존슨앤존슨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후기 임상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빅파마가 직접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FDA 북미 시장에서 먹힐 수가 있는 이 신약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 수조 개의 매개 변수, 지금은 이제 또 AI 성능이 높아져가지고 수백 개의 매개 변수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이 불가능했었던 생명 현상의 분석까지도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이 2020년 알파폴드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됐었죠. 이 알파폴드가 10억 년치 박사 과정 연구 기간을 단축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 있어가지고 10억 년을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연구 속도를 대폭 높이고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단백질을 지금 이제 새로운 구조를 발굴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체가 실제 몸 안에 위치를 하는 그런 구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예측하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바이오마커까지도 발굴이 되고 있겠다라고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AI가 개발한 신약이 작년 연말에 이제 최초로 FDA 임상 3상, 이게 이제 마지막 임상 절차죠. 여기만 이제 통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판 허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쪽에서 개발을 한 중증 천식 치료제가 FDA 패스트 트랙까지 지정이 되게 되면서,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치료제를 후기 임상 이상 이거를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임상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판 허가를 거치게 되는 그런 이제 신속 임상 제도겠죠.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이 넘게 되는데 이 AI 신약 같은 경우는 개발 착수 4년 만에 임상 3상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글로벌 제약 업계가 실제로 이 AI 신약 개발이 FDA 임상 후기임상까지 진행이 되는구나. 실제로 시판허가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이 신약 개발 AI 도입이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이슈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 일라이 릴리와 세계 1위 AI 기업과 세계 1위 빅파마가 만났습니다. 연초에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된 공동연구소 설립 얘기가 있었죠. 5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지금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 GPT 출시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현재 제약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던가 신약 개발 GPT를 통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지금 뭐 로열티를 지급해주게 된다라고 하던가 지금 헬스케어 시장의 전면 진출을 선언을 하게 됐어요.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체 7개 계약 중 4건이 AI 신약 개발에 집중이 되었었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맥킨지 같은 경우도 시장 분석을 할 때 생성형 AI가 향후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90에서 160조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파마가 AI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독점적인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여기에 다른 개발사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뭐 족보 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점적 환경이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내지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의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에다가 뛰어난 알고리즘이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서 AI 신약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가 바이오 기업들에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FDA 후기 임상까지 밟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HLB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한 2번, 3번째 FDA 최종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도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는데, HLB 같은 경우도 이런 뭐 FDA 임상을 잘 추진을 했었던 그런 인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임상을 밟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FDA 임상 허가를 후기 임상까지 밟아본 시판 허가를 내봤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AI 신약 개발 환경을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빅파마의 압도적인 데이터 격차를 줄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줄여가지고 빅파마들의 신약과 견줄 수가 있는 뛰어난 신약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발굴을 해낼 수가 있겠다. 현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FDA 쪽에서 올해 이제 동물 임상을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임상 과정의 단축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AI 신약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발굴이 된 신약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개발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이런 AI 신약이 대규모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프로티나입니다. 정부 AI 항체 바이오 약품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삼성그룹 미래기술 육성 사업이 발굴을 한 기업이게 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삼성전자가 해당 사업으로 1조 이상을 출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삼성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심지어 이제 삼성그룹의 신약 개발 기업이 삼성바이오 에피스죠.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이 AI 항체 바이오 약품 개발 국책과제도 삼성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매출이 10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 아무래도 증시 제약바이오 빠지는 과정에서 고점 대비 주가가 한 40%가량 급락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려주는 구간들 나타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매수 찬스로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입니다. 신약 개발 전문 제약 기업으로서 지금 포부를 갖고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KAI 신약 개발 연구기관에 선정이 되게 되었고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약품이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는 3중작용 비만 치료제 세계 최초 후보 물질입니다. 요거 AI로 발굴을 하게 되면서 후보 물질 발굴 기간 절반가량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한미약품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급등 타이밍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이번 주 찍어드렸었던 하나솔루션 상한가 30% 가까이 한 하루 이틀만 의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찍어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첨부 파일에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올려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